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박찬식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4.3 희생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00년 1월 4.3 특별법이 통과된 지 2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가시지 않은 채 지금도 응어리져 있어서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3 특별법의 개정을 통한 희생자 유족들의 진정한 구제 대책과 피해 회복 방안이 절실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4.3 특별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책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4.3 특별법과 관련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신 국회 우영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은 최근 새로이 차기 4.3 유족회 회장에 당선되신 오임종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토론에서는 호칭을 그냥 회장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영훈 의원님, 네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4.3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과 네.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회에서 단일란이라는 것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합심사하는 중이고, 그리고 또 정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아지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의결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 10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0일 이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예, 그러면은 지금 1월 초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겠네요. 네, 예, 그래서 1월 10일에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 회장님, 예. 지난 12월에 4.3 유족회장에 선임되셨는데 4.3 특별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지금 유족들의 그 특별법 개정에 대한 어떤 반응 내지는 기대감 어떻습니까? 예, 아주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 발의해주신 오영훈 의원님, 그리고 이성곤 의원님, 그리고 송재호 의원님, 제주지역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하는데 136명이 발의에 동참해 주신 이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21년 만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4.3 특별법은 당시 21년 전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상조사, 대통령이 사과, 그리고 국가 취임일 지점까지 현재까지 와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지만 아까 오영훈님 말씀에서는 진짜 70년 동안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연자대로 나직어서 한숨 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그 한숨을 다 풀 수 있는 기대가 돼서 많은 기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 의원님, 이번 발의하신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 중심으로 먼저 현행 특별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기존 특별법과 차이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정의조항에서 정의조항 내용을 개정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사건의 나열과 기술이 정의의 내용을 차지했다면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건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주체의 문제를 명확히 해서 사람의 성격을 그래도 좀 더
가깝게,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정의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동안 희생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사재판과 당시 일반 재판에 의해서 수용되었거나 사망했던 희생자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그리고 당시 일반 재판에 의해서 희생됐던 분들에 대해서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죠. 즉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가가 4.3 희생자를 결정을 했지만 아마 2003년도부터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그 희생자를 결정해왔고 14,500명 이상까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희생자가 결정했으면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당연한 국가의 의미인데 배보상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벌칙 조항과 관련해서는 4.3과 관련된 왜곡 날조가 여전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 조항을 두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그 각 조항별로 좀 구체적인 그런 좀 쟁점 사항들 중심으로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회장님, 이번에 이렇게 오 의원님이 그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진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잖아요. 법 개정이 가운데 한 번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 상당히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유족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만족하십니까? 아까 오영훈 의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21년 만에 정부 개정안이 좀 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정의입법으로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해결에 미흡했던 점들이 이번 개정안에 담아졌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사과에 의해서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들어있어서 매우 만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재판이 무효화라든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족들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정의입법이라 생각을 해서 이 입법이 꼭 성공적으로 입법되고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특별법 이번 정부 개정안에 몇 가지 쟁점들 최근에 도민사회, 그다음 언론 이런 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배보상 방식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 지난번 먼저 발의하셨던 그 개정안의 보상 방식 저희들 20대 국회 했던 것과 그다음 이번에 좀 더 보완한 21대 다시 정부 개정안 했던 방식, 그다음 뭐 좀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당정 협의를 거친 그 내용, 이것까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제가 다시 대표 발의를 했는데 20대와는 좀 다른 방식을 접근했습니다. 20대에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냥 당연 규정만 넣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산 당국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할 수 없다. 즉 이와 관련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었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산 당국에서는 4.3과 관련된 배보상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의원실에서 노력한 것은 배보상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안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럼 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의 내용,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과 관련된 내용, 북한항쟁과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5.18이나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현대사에서 이제 발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근현대사에서 발생했던 4.3의 사상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찾아냈던 것이 1948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한 판결의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이제 한국전쟁을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자 간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평균 금액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 특별법 개정안에 이제 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법률 안으로 담게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당국은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고요. 거부가 있었고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제안에 들어왔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한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시 이 배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면 받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해서 예. 그런 과정에서 제시됐던 것이 즉 저희 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조항에 나와 있는 위자료 평균 금액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위자료 총액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됐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내용에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여 필요한 기준만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수정조항을 마련하고 그리고 부대 의견으로 국가는 제주 4.3 희생자의 위자료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쭉 그 당정 협의까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상당한 그 고충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 기준을 마련하라. 그 의원실에서 나름대로 또 제시하고 있는데 네. 먼저 드는 뭐랄까 의문이랄까 문제 제기랄까 보면 그 앞에 5.18 보상, 민주화 보상, 부마 이런 쪽에 다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특별법으로 이제 이거는 국가의 특별법으로 해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왜 4.3에는 적용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오 의원님 쪽에서는 4.3 기준으로 민간인 집단 희생자 적용 사례를 제시해서 오히려 위자료 등의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더 발전시킨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절충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계속 특별한 지원 쪽으로 해서 앞에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좀 상당히 거북해하는 느낌이 있고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고 했지만 이 위자료에 대한 그 내용이 과연 이게 원래 법적인 의미대로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기재부는 받아들였는지 이런 게 조금 아직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주시죠.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 재원의 규모라든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적 재해 상황에 그렇죠. 대한 재정적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4.3 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배보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여순항쟁 관련 법이 이제 개정될 제정될 그렇죠. 이제 네. 순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창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인 희생자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진실화해 기본법에서 다시 추가 진상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의 5만 명 이상의 민간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까지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보상에 대한 재정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라는 내용은 동의하지만 배부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찾아냈던 것은 물론 제가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제시했다시피 한국전쟁 전후 판결로서 제시했던 위자료 총액 금액 기준은 저는 불가피하다. 이 부분까지 안 받기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위자료의 성격에 보면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불법 행위의 내용과 불법의 중대함, 망인들과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어려움, 망인들이 사망 당시 일실 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하여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로 특정한 액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사례가 뭐 한두 건이 아닌 이제 수천 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이외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저는 기재부가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물론 기재부가 이것을 위자료라는 것을 배보상으로 인식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저는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판결의 내용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근거로 계속해서 배보상 수준에 우리가 생각했던 배보상 수준에 맞게끔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용역의 과정에서도 사상 유족회를 중심으로 사상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던 배보상 수준으로 받아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또 싸움의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진짜 어렵네요. 법조문의 그 명칭 하나가 그 갖는 명분과 어떤 현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배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이런 과거사 특별법에 들어가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상은 이제 일반적인 사례가 있는데, 요번에 보상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위자료라고 하는데, 또 위자료는 아까 오 의원님 또 설명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명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위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뭐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뭐 이혼 위자료 하듯이 뭐 위로금 형식으로 예전에 강제동원, 일제 때 강제동원 되었던 분들은 위로금 2천만 원으로 해서 그냥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그 보상금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유족분들은 이 보상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유족회에서 지난 22일 날 운영위원 열어서 친구 있는 토론도 벌였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그 4.3 사건 관련으로 대전에서 있었던 희생자분들의 재판 결과도 위로금으로 명시가 돼서 재판이 위자료로 받았더라고요. 그때 84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었는데요. 그 판례도 있고 우리가 그보다도 제일 먼저 중요시 유족회 생각하는 건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열띤 토론을 벌여서도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용역 기간 동안에 아까 오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유족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사상뿐만 아니라 과거사 사건이라든가 많은 거 일치가 돼서 같이 돼서 해결이 돼 나가지 않는가 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배상금이나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명분 있게 결정되리라 보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것을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런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한 마음을 모아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그럼 그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일종의 뭐 손해배상 내지는 전체적인 이 사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도 위자료를 보면 분명히 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법률사전에도 보상에 대한 말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던 그 6개월간의 용역 기간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에 용역 거쳐서 내후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예 기간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자료 산정을 진짜 예전에 대전영무소 그 수용인들 사례같이 8484식으로 가게끔 그 수준에 가게끔 한다든지 여러 노력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걱정하는 분들은 기재부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내년 정부가 오히려 이 기간을 벌어둔 기간을 통해서 하향 조정시켜버릴 게 아닌지 아니면 희석화시켜버릴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그 고위당정청에서 논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처음 고위당정청 지금 11월 29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것은 6개월 후에 내년 6개월 연구 용역을 거친 6개월 후에 4.3법을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해버렸었습니다. 당시는 아마 우리 당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 자가격리 기간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날 밤에. 내년 6월 이후에 4.3 특별법은 처리한다라고 고위당정청에서 결정됐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주 청청병력 같은 그런 그렇죠. 소리였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바로 대표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금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 법무부가 재심과 관련돼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군사재판과 관련된 이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비용과 사법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서 연내 통과를 다시 한번 주장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께서 또 동의를 해주셔서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기재부와 예산당국과 이제 협상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고 주장하는 기재부와 담판을 통해서 당대표께서 위자료 등의 총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힘에 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결과를 이끌어내자마자 우리 유족 회장님들과 신임 회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당 대표와 또 당 정책위원장, 행안위 위원장이 다 있는 데서 결과를 공포하는 내용도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혹시 그러한 고위당정청의 결과에 대해서 후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또 그 희석화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일당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재부가 또 그런 꼼수를 부리거나 어떤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조치가 있게 되면 저희 당 차원에서 또 아주 강도 높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7조의 위자료 등, 그 다음에 지원을 강구하며, 그 다음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다 합의 봐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번 본회의 통과가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네네. 된다고 치더라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거, 뭐랄까, 계속 경계도 해야 하고, 그렇죠. 예. 또 명분 획득도 해야 하고. 실제 2022년에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산 확정 때까지 그렇죠. 내년 1년도 계속 투쟁의 시간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유족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맞습니다. 아까도 중요한 말씀- 이게 법이 통과되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6개월 동안 그 용역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4.3이 잘 해결됨으로써 아까 의원님 말 5만에 가까운 과거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6집에는 과거사 큰 틀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4.3이 모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할 거고, 우리 유족들은 그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법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이슈였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으로 이 부분 많이 해결된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좀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 군사재판의 무효화, 이 재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재
이 군사재판으로 인한 그 생존 수용인, 그다음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재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공소기각 판결이 있었고, 최근에 무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 행정부가 집행하는 이 특별법보다 사법부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먼저, 오임중 회장님, 최근에 재심 결과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재심 결과가 지금 무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우리 유족회에서 재작 19년도에 재심을 각 위원회별로 2명씩 10명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심의가 재심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332명이 이제 현재 재심을 얼마 전까지 재심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재심 결정이 곧 얼마 없으면 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생존 희생자 분들이 제기했던 재심들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재판까지도 무죄 판결이 나는 걸 봐서 이번 특별법은 꼭 통과돼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재심을 형제간이 아니거나 배우자거나 가족이 아니면 재심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청년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분들이 후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할 수도 없는 이런 분들도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는 이 재심 결정이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 꼭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지정에서 사전투표 꼭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이 마음을 빨리 통과돼야 명예라도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심 절차 지금 밟고 있잖아요. 예. 이미 결과가 나와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금 위자료를 받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행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332명 한꺼번에 이렇게 재심 신청 중에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법 이번에 아까 먼저 얘기했던 내용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제 이런 사법부에 대한 이 재심 절차가 좀 해소되지도 않을까 싶긴 한데 또 1년이란 기간이 있거든요. 재심을 또 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을 좀 섭섭해하는 분들은 또 안 계십니까? 예, 재심을 못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많습니다. 아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다 보니까 자식들도 없고 그래서 가족이 없어 친척들 명의로 양자를 데려서 제사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재심 절차를 참여해봤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재심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 외에 아시에 재심을 해보지도 못한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 구제해야 우리 후손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일괄 재심 이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한 역사를 마무리하는 작업들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재심 절차가 어쩌면은 좋은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의원님,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좀 전향적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 사법특별법 개정안에 진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심과 노력 끝에 들어간 조문이고요. 당초에는 이제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20대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일반 재판에 관련해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이 우리 4.3운동 진영에서 상당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담을 가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특히 법률 전문가들 또한 상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접근하기를 상당히 다 꺼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군사재판과 관련된 일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에 넣고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은 이 법률 개정의 길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 하면 5천여 명, 4천여 명이 최소한 유족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재심을 통해서 다 승소하시고 또 항소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법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저희들에게 엄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셔서 이 법안 개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측과 꾸준하게 4개월여에 걸쳐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7월 달부터 11월까지 논의를 한 끝에 11월 25일로 기억되는데요. 법무부에서 저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재심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반 재판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대단히 드문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4.3 희생자에게는,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명예회복의 길이 완벽하게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한 개별적으로 재심 절차가 이제 이 법률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4.3 특별법 개정에 의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아니면 또 나는 그 부분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소송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겠다.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배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건 유족의 판단에 맡겨서 그렇죠. 진행돼야 될 문제다. 그 부분이 유족회도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또 내년에 1년이란 이 특별법 아까 위자료 산정의 그 기간도 있고요. 유족회 그러니까 측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유족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법이 통과됐을 때, 제 법이 통과됐을 때 군사 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일괄 재심이든 일괄 직권 재심이든 간에 그럼 재심을 통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판단은 유족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도 유족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혹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일반 재심을 통해서 배상을 받겠다는 유족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보장해드려야죠.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유족 회장님 되셔가지고 또 잘 설명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군법회의 군사재판은 그 일괄 재심을 통해서 그 거의 아마 특별법과 되면 일괄 재심, 그 무죄 판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일괄 재심 무죄. 그러니까 공소기각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가 내리고 있는 재심 판결에 저는 준용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죄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예. 그리고 일반 재판 경우에는 직권 재심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고하기로 말소 따지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일종의 그 부분도 무죄나 다를 바 없는 일반 재판도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이번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판 결과를 준용하게 되면 일반 재판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 엊그제 김두왕 할아버지가 일반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그 법으로 이번에 군사 재판이 무효화 된다면은 이건 큰 사건인데, 사실 그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게 법원에서 판단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재판이 무효화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이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예전에 4.3 때 있었던 군법회의든 일반 재판이든 상당히 이게 군법회의는 그 2003년 보고서에서 그 거의 절차도 없이 집행된 법이다. 그래서 불법적인 그런 그 과정이었다라고 해서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요. 일반 재판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일반 재판도 보니까 이번에 김두왕 그 할아버지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심한 그 고문, 린치가 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위 자백도 많고,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 자체를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반 재판에서 이런 직권 재심의 길이 열린다면 저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런 판결의 어떤 사례로서 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점화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4.3 피해자다 희생자로 인정된 부분만큼은 일관 재심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금전적인 그 배보상, 어떤 위자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회복도 있지만, 이 사법적인 판단으로 해서 이게
그 무죄로 된다는 네. 것은 예, 실질적인 진정한 그 명예회복을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 전향적인 어떤 그 이번에 그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좀 점검을 하죠. 아까 오 의원님은 이 부분은 골자에서는 좀 언급은 안 하시던데 네네. 그 정의 부분에 일단 좀 바뀐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진상조사 내용이 네네. 그 정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다 아시다시피 이미 2003년도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확정된 바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사과까지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2007년에 개정법에 의해서 그때도 추가 진상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4.3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4.3 재단에서 법적인 그런 보고서가 아닌 재단 자체적인 그 팀을 꾸려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2019년 말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그 첫 번째 보고서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후속 진상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진상조사 얘기가 나와 있던데.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4.3의 정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명 문제. 지금 4.3 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가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4.3의 완전한 해결은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당시 미국과 관련된 책임, 그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부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진상조사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고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또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3의 진상과 관련돼서 중대한 사실들이 나타날 경우 또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저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조항들을 넣었고요. 다만 정부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조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정할지를 두고 막판 논의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마무리가 될 부분은 아니고요. 향후 정부 측과의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진상조사를 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는 것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오 의원님이 제기한 그 진상조사 구조에 보니까 4.3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 피해 상황을 규명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 수습 신원 확인 이거 뭐 예전부터 해왔던 거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 상황을 규명한다. 이게 예전 2003년 보고서는 개괄적인 보고서고 그다음 추가 보고서는 뭐랄까 마을별 피해 실태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피해 상황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4.3 관련 성격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인과 집단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까지의 진상조사는 피해자 접수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에 대한 접수는 명확하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군사재판이든 일반 재판이든 육지의 형무소로 끌려가서 이제 가시게 됐던 행불인 유족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포 형무소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 끌려가게 됐고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구체적인 조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4.3의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단체 희생에 대한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4.3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완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상조사단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그 4.3 위원회 4.3 위원회 내에 직속 기구로
산하에서는 조사 단위죠. 상설 규모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에는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좀 넣은 것이고요. 예. 뭐 예를 들면 국가가 그런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관련 단체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행안부와 관련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진상조사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는데 추가적인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유족회 입장에서는 아까 오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행물이라든가 수영인 그리고 종교인 부분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상조사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책임 문제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인 진상조사는 지금 현재 평화재단에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안아주느냐. 그렇죠. 법적인 보고서. 법적인 보고서로 가면 좋고 어떻게 개별 문제를 가져서 진상조사를 해서 좌다 우다 이런 거 다 따지고 가는 이런 개별적인 조사까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은 또 긁어부스를 만드는 그렇죠. 진상조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몇몇 분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에 우리 몇 년 전부터 개별조사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미진했던 부분, 단체라든가 행물의 문제, 수용인 문제, 그리고 종교인 문제, 미국 책임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사삼매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진상조사는 맞는데 개별조사는 안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4.3이 최종 목표가 화해하고 상생하고 해서 인권이 있는 평화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의 진상조사가 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예전에 특별법 만들어진 다음에 크게 진상보고서도 만들어졌고 그다음 14,000명 이상의 희생자 신고가 다 해서 이제 실무위원회 그다음 중앙위원회 거쳐서 확정까지 다 됐거든요. 희생자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으로 보완될지 모르겠는데 위자료 등의 어떤 배보상금을 이제 확정할 때 이 보상 받는 분들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보상받는 대상하고 희생자하고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다시 조사해야 하는 건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보상 지원단을 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유자료 등이든 간에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신청을 해서 희생자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족과 관련된 확인 작업 그리고 민법상의 그런 관련 조항들을 적용을 받게 될 텐데요. 지금 아까 제가 당과 정부가 합의한 6개월간의 용역 수행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 보상과 관련되는 법률안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지급해야 한다로 일단 끝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급의 방법과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법률을 보완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률이 2개가 있는 거죠. 진상규명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된 법이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나의 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을 저는 담았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아까 당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 기준의 내용이 용역을 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그 용역의 결과가 보상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자료 등의 지급에 관련한 조항에. 그러면 지급의 방법과 시기, 그다음 그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번에 먼저 발의하셨던 보상금 관련된 조항들은 전부 이번엔 17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또 삭제해야 돼요. 일단 삭제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안 나왔기 그거를 때문에 또 다른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시행령에서 보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보상 관련해서요.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그래서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의원 입법으로 할 것인지 저는 용역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검토되고 논의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회장님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이거 저희들도 미처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만
딱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죠. 이번에 그 개정안에 보면 중앙위원회가 지금 어찌 보면 20년 가까이 계속 네. 그대로 존속되고 네. 있는데 네. 네. 구성과 운영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야당에서도 좀 지금 논의가 좀 주장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 방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통 이제 국회 추천,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국회 추천해서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추천 몫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또, 진전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갈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쟁점까지 다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번 특별법이 개정되면 4.3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마지막 그 말씀들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회장님, 예. 특별히 이건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유족들에 대한 그 위자료 방식의 배보상금이 지급이 된다면 글쎄 그게 유족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다 그럼 수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또 유족회도 앞으로 위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배보상 위자료 등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이거 모아가지고 진짜 어떤 복지재단 같은 거를 자발적으로 만들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유족회에선 후속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우리 유족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안들은 아직 마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회장이 취임한 다음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위자료로 지급돼서 보상을 받는 이런 돈들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회 사업 방향도 이번이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정상 궤도로 가고 미래로 가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건데, 특히 우리 유족회에 수행하고 있는 그 3만 영령들이 억울한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8만 이제 추가 진상 조사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생자라든가 유족들 신청을 받고 이제 10만 가까이 9만이 훨씬 넘지 않을까 보는데,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다 추스려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듬어 사는 제휴사회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4.3이 마지막 단계 아까도 있었습니다만은 100비를 일려 세울 수 있도록 연구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협력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평화가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게 우리 유족들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이 꾸준하게 제주사회에 전개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진상조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최종 마무리 단계가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군정하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불에 대한 명쾌한 역사 정리를 해서 미국한테도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다. 그건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이것까지 했을 때 4.3이 마무리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4.3 평화공원을 진짜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후세에 전하는 사업들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네. 유족분들과 도민들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유족회 신임 회장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유족과 도민들에게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넘게 4.3 문제 진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별법 개정 마무리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끝까지 견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예산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당대표에게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정부에게도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용역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안에 반영되는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족 여러분들의 뜻과 도민 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의 완전한 해결,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주도민과 4.3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4.3 특별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4.3의 전향적 해결 과정에서 제주 사회 공동체의 미래는 환하게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훈 의원께서는 특별법 통과 때까지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임종 회장님께서는 2021년 새해부터 유족회를 더욱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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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